100억 자산가의 꿈, 당신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교육을 통한 여러분의 투자 로드맵,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진행의 신아림입니다. 마스터 플랜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외 증시를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 지표 중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경제와 증권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네, 여러분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긴 연휴를 끝내고 오늘 우리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부과에 대한 불안감과 또 내일 FOMC에 대한 경계감 속에 지수의 상방은 다소 제한적인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셀 인 메이보다는 바이 인 메이를 기대해보면서 또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코스피는 0.55% 상승 2,573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13% 강보합권에서 마치면서 722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대형 주체들의 수급이 들어와줬습니다. 외국인이 3,400억 원, 기관이 8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담아줬고요. 개인만이 팔자를 기록하며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지수 기여도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훈풍을 이어받아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2거래일째 상승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2.3% 강세로 마감했고요. 또 오늘 방산주 쪽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고 또 특히 방산사사는 탄탄한 실적까지 뒷받침되면서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또 오늘 유럽 방위비가 증가한다는 호재까지 겹치면서 증권가에서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가를 100만 원으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8.4% 강세로 마감해줬고요. 다만 제약바이오 쪽은 오늘 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2주 이내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6%, SK바이오팜은 7% 넘게 내림세 보였습니다. 또 오늘 원전주들 전반적으로 약세였죠. 체코 원전 계약이 제동이 걸리면서 한국전력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실적 측면에서는 이 원전의 비중이 적고 오늘은 또 환율과 유가 하락이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오늘 4% 가까이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HD 현대중공업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오션과 함께 이 캐나다의 33조 원 규모의 잠수함 계약을 따내면서 오늘 1.7%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260억 원 물량을 담아줬고요. 크지는 않지만 개인과 기관은 모두 매도 물량을 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기여도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약했죠. 굵직한 제약바이오주들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ABL바이오도 8% 넘게 내림세 보였고 리가켄바이오도 6.5% 약세였습니다.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전반적으로 빠지는 가운데 오늘 또 로봇과 AI 쪽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강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3.1%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마스터 플랜에서는요, 기존의 마스터 종목을 점검해보는 진행 추적 플랜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함께 부의 지도를 그려보면서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짚어봐야 할 투자의 흐름, 돈의 흐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혼자서는 계획 세우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투자 우선 플랜 코너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마스터님의 킥포인트 투자 강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오늘의 마스터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 함께 나오니까요. 또 오늘 생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스터 플랜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자유롭게 저희 팍스 통신망 내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통신망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의 모든 정보들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꼭 생방송 시간 내에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탄탄한 투자 플랜 세워주실 마스터님 모셔봐야겠죠? 오늘 맥스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좀 첫 방송을 이제 출연을 하고, 일단은 우리가 거래일이 2거래일밖에 없었죠. 금요일과 오늘 시장 이렇게 좀 2거래일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단기적인 수익도 제가 좀 챙겨왔으니까,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수익도 챙겨가시고, 많은 정보까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마스터님과 함께 자신감 있게 다음 단계 계획을 세워보려면요. 또 기존의 마스터 종목들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우리 마스터님의 공략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 맥스마스터님이 사실 첫 출연을 해주셨는데 그때 또 약속드린 수익률이 오늘 그대로 나와줬습니다. 팍스통신망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모두 이 수익 실현하셨을 텐데요. 종목 보시면 WCP 종목 제시해 주셨습니다. 5월 2일에 들어갔고요. 상승률 12.7%, 13% 가까이 힘있게 올라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WCP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핵심 소재인 습식 분리막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또 최근 조정이 이 매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고 또 팍스통신망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이 13% 가까이 되는 수익률 그대로 실현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익률 어떻게 나왔는지 또 한번 여쭤봐야겠죠. 전략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바닥 지표라는 강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자, 우리가 어떤 부분들, 지금 아까 WCP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말씀 주셨는데, 일단 그런 이제 기본적인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지켜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제 저점 자리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가 말씀이 드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대로 좀 나온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은 단기적인 바닥 지표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자,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 방송에 9시에 출연을 해서 제가 요 종목을 단기적인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시초가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고점 기준까지 거의 한 13%에 가까운 수익을 좀 달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하락을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어차피 바닥 근처에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단기 바닥 지표에서 확인할 때 어느 정도 조건이 좀 갖춰지면은 관련주들 관련해서 이제 그 조건에 맞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분의 1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고점이 거의 9만 원 근처에서 지금 이제 9천 원대밖에 되지 않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서는 단기적인 반등,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동반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이 종목의 기본적이나 어떤 사업들 그리고 매출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분석보다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또다시 이런 부분들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복습 종목까지도 좀 준비를 했으니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또 챙겨 가실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다시 이제 보너스 종목처럼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오늘도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런 종목까지 여러분들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맥스 마스터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이 종목 바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 여러분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때 또 바닥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체크해서 바로 단타로 수익 내주신 건데요. 여러분들 사실 또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지출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주식으로 단타로 수익 내면 여러분들 이 지출 메꾸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맥스마스터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WCP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바닥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을 이용해서 실전에 강의를 적용해 주신 모습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강의 한 번 더 복습하고 또 이 기법을 이용한 종목도 하나 챙겨 가시려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화면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희 통신망 들어오시면요. 프로그램의 모든 정보들 저희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과 전략들, 강의까지 모두 탄탄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 수익률 리뷰 한번 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부의 지도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부의 지도에서는요. 또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투자의 흐름을 키워드로 챙겨와 주셨는데요. 또 어떤 키워드를 준비해 주셨을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볕들날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쥐구멍이라도 볕들 날이 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 주식 계좌에 햇빛이 쬐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종목 챙겨와 주신 거겠죠? 그렇죠. 그런 종목을 좀 챙겨왔고 그리고 또 지금 최근까지도 시장에서 좀 소외되었던 그런 이제 테마를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지금 볕들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뭐 속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구명에도 볕들날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좀 소외된 그런 종목들이 우리가 대표적인 게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는 중요 키워드를 우리가 차세대 배터리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에 조금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이슈를 조금 먼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요. 자, 일반 기본적으로 이제 테슬라,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기차 세계 글로벌 1위 기업이죠. 테슬라가 꿈의 공정이라고 불리는 건식 전극 공정을 지금 현재 4680 배터리에 도입을 시작을 하면서 올해 말부터 이 양산을 좀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 자, 기존의 습식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구워서 말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건조 시간이라든지 뭐 비용, 부대 비용들이나 이런 발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큰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지금 이렇게 건식 공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건조 공정이 없어가지고 원가 경쟁력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국내 배터리 3사도 그리고 중국 업체도 지금 상용화를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건식 공정을 기반으로 한 삼원계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삼원계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를 해서 NCM 배터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LFP 배터리보다 굉장히 저렴하거나 특히나 또 비슷한 가격대로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런 시장 자체가 1조 7천억 원에서 자, 33년까지 3조 5천억 원까지 이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전망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테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건식 공정 자체가 왜 좋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말리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두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껍게 만들면 만들수록 전극 밀도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뭐 가격도 저렴하죠. 가격도 저렴하고 조금 더 이제 효율성 자체도 좋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세계 전기차 기업들이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테슬라가 뭐 외부에서 보통 이제 원통형 배터리, 4680 배터리를 수입을 하는데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된 납품을 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내재화 작업에 좀 들어갔다라고 봐야겠죠. 테슬라 자체에서도 배터리 내재화 이런 부분들로 비용도 줄이고 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수량 그런 부분들을 즉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뭐 글로벌 기업이 이제 건식 전극 공정으로 기술을 좀 진행하고 있는 현황을 제가 표로 좀 보여드릴 텐데,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이제 건식 공정을 적용해서 4680 셀을 양산을 한다라고 좀 밝혔죠. 그래서 25년도 말 되면은 테슬라는 바로 양산을 좀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중국 기업 배터리 기업인 CATL 같은 경우에도 일부 대형 셀의 건식 공정 적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내에 일단은 양산을 시작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기업들, 중국 기업들이나 이런 이제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좀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에도 조금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가 제가 아까 시험대라고도 좀 말씀을 드렸죠. 시험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나라 그 기술력 자체가 물론 기술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전기차 캐즘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누르는 악재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술력에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이제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시면은 삼성 SDI라든지 뭐 SK온 이런 이제 부분들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양산 계획까지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건식 전극 공정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기술력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주들 이제 하락이 좀 많이 나왔고 그래도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연출을 하기도 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 에코프로라든지 여러분들 과거 우리가 2년 전에 2차 전지가 굉장히 시장을 주도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과거의 그런 영광들을 다시 누려보려면은 자, 지금처럼 여러분들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우리가 조금 접근을 해야겠죠. 접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점 가격부터 굉장히 다시금 반등이 나왔을 때 고점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수익들도 온전히 챙겨갈 수 있으니까 자, 지금 2차 전지주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공략을 하면 안 움직인다 이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저점이다 싶어서 들어갔는데도 계속 고점이고 또 물리고 기간 오래 걸리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은 자, QR코드 찍고 여러분들 팍스통신망에 입장하시면은 제가 2차 전지 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또 기술 진행 현황하면서 국내 기업들과 해외 기업들 목록을 또 가져와 주셨는데 또 보시는 분들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것 같아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나 SK온 같은 경우에 예상 양산 시점이 28년도거나 혹은 아직 미정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2차 전지 쪽이 지금 많이 눌려 있긴 하잖아요. 조정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양산 시점이 미정인데 지금 매수를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아까 수익 인증했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죠? 배터리 쪽이요? 그렇죠. 2차 전지 관련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차피 이 기업들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식할 때는. 네. 여러분들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그 종목들을 공략을 하기보다는 지금 단기적인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단기적인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만 잘 공략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한 수익률을 챙겨 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2차 전지주는 웬만한 종목들이 다 바닥이에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웬만한 종목들이 다 바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절호의 기회가 지금 다시 올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특히나 뭐 과거에 나는 에코프로 뭐 150만 원대 액면 가격 분할하기 전부터 해가지고 150만 원대 가까운 금액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저점 부분들을 알면은 언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느 주가에서 우리가 뭐 물을 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오늘 제가 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하게 팁을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정말 차갑게 식어버린 이 2차 전지 쪽에도 볕들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기술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차트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로서 이런 차트 혼자서 파악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모두 맥스마스터님이 잡아주십니다. 저희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조정 들어온 2차 전지주 또 단타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하게 짚어주시니까요. 꼭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2차 전지 쪽 섹터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줍줍입니다. 이 줍줍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거 봐 이렇게 줍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줍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것도 저점 매수 종목들 가져오 주신가요? 좀 이제 그렇다고 보면 네. 되겠죠. 특히나 이제 제가 줍줍이라고 좀 했던 부분들의 테마는 반도체 테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반도체는 지금 관세라든지 굉장히 악재가 조금 많은 종목이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는 이런 악재들 그리고 이런 위기들을 조금 기회로 다시 활용을 해보는 그런 이제 역발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줍줍 반도체 테마를 이제 볼 때는 관세라든지 그리고 수출이라든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우리나라 수출 그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요. 자, 우리가 미국 관세에도 4월 수출은 3.7%가 늘어났습니다. 3.10% 늘어나면서 반도체가 역대 최대로 이제 수출이 많이 발생이 된 4월 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났냐라고 본다면은 범용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의 고정 가격이 지난해 4월 이후에 12개월 만에 거의 1년 만에 이제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년 만에 좀 반등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부가 가치 우리가 뭐 배를 만들 때도 우리 고부가 가치선이 조금 더 인기가 있듯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똑같은 그 수출을 했을 때 마진이 더 남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가치가 높은 고부가 가치 메모리인
HBM에 대한 이제 수출 호조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향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물량이 줄은 거는 사실입니다. 줄은 건 사실이지만은 중국이라든지 뭐 아세안 그리고 유럽 시장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그래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이 조금 감소가 된 부분들을 상쇄를 하고도 남는 그런 수출세를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조선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가 산업이란 말이죠.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우리 뭐 반도체로 보셨을 때는 우리가 용인 뭐 클러스터 단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완공이 되고 있고 지어지고 있고 공사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에다가 지금 대선 주자들 전체적으로 또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반도체 세액 K 반도체법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반도체 산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보조금도 주고 수출을 했을 때 지원금도 주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 대선 결과라든지 이런 거를 둘째 치고 일단은 우리 국가 산업으로 밀어주고 있는 산업이 어떤 것인지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또 우리가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일정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도체 생태계를 우리가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SMC 코리아 2025가 14일에 이제 개막을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개막을 하게 되겠죠. 자, 이 행사는 뭐냐면은 국내외 주요의 이제 칩 메이커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 그리고 재료 기업들 그리고 전문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해주는 보고서를 발간을 해주는 그런 이제 전문 리서치 기관도 모두 참여를 해서 업계 최신 기술 이슈와 함께 그리고 이런 이제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런 이제 시장 전망 등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인데 자, 국내 반도체 업체가 대거로 참여를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부분들을 거의 기본적으로 이제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국의 유슈의 기업들도 좀 참여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부분들에서 3D DRAM 그리고 CFET 기술을 소개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차세대 반도체에서 기술력이 얼마나 지금 더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미국 엔비디아가 중국에 대한 이제 수출길이 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또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하웨이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내수용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보유를 하겠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반도체 패권 경쟁이라든지 우리가 결국 지금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이런 고성능 차세대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반도체 기술력들이 얼마나 뛰어나게 지금 시장에서 작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줍줍이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왜냐면은 결국 반도체는 지금 이제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눌려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좀 세일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좀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또 단기적인 수익 또 챙겨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서 바닥 지표까지 또 더불어서 활용이 될 수 있다면은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챙겨갈 것이라고 보이고 지금 이렇게 조금 눌림이 들어오는 이런 반도체 기업들 여러분들이 꼭 준비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대형 종목들 움직임이 조금 더딘 종목들 말고 최대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시장에서 즉각 반응을 좀 주는 종목들 그리고 또 다음 주 일정에 맞춰서 또 이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종목 제가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환율의 상승과 하락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여러분. 환율이 올라주면요, 수출 기업들은 웃겠죠. 반도체나 방산, 조선 같은 이 수출 대표 기업들은 웃겠지만 또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보통 이런 기대감이 꺾이기 마련입니다. 주가도 덩달아서 빠지기 마련인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랐습니다. 환율이 하락하긴 했는데 반도체, 조선, 방산 쪽, 이 수출 쪽 기업들이 다 좋았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관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호실적을 내주고 있는 이 반도체 섹터다라고 마스터님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줍줍을 해봐야 될 종목도 이 반도체 섹터겠죠. 뭐 대형 종목들 여러분이 이미 보유하고 계실 법한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 말고요. 또 상승 모멘텀 가지고 다음 주장에서라던가 또 내일장에서 바로바로 상승 탄력 받아줄 종목들을 저희는 공략해드립니다. 마스터님이 그래서 계신
되시는 거겠죠? 저희 박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내가 지금 이 종목 줍줍해도 되는 건지 정확하게 체크해드리니까요. 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려있는 두 가지 종목, 2차 전지 쪽 그리고 반도체 쪽 살펴봤고요. 여러분 눌려있을 때가 매수 타이밍인 거 아시죠? 이런 종목들 잡아보시려면 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K클래스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나라가 정말 여기저기서 잘해주잖아요. K뷰티도 좋고, K푸드도 좋고, K팝도 좋고 전반적으로 이 K가 붙는 섹터들이 많은데 오늘 준비하신 섹터는 이 중에 있을까요?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오히려 반대적으로 좀 우려를 포함하는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 K 클래스라고 좀 붙인 이유가 뭐냐면은 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매력이나 이런 게 어디 가지 않는다라고 할 때 클래스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우려가 조금 섞인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좀 원전 쪽이죠. 살펴봐야겠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뭐 체코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악재가 지금 등장을 했죠. 악재가 좀 등장을 했는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결국 가성비와 이런 이제 악재들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좀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럽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려고 체코 시장에 지금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자, 원전 계약 하루 전에 체코 법원에서 이제 급 제동을 걸었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한국 수자력 원자력의 경쟁사였던 프랑스 전력공사 EDF의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법원에서 이렇게 서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 서명을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좀 받아들이면서 일단 본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체결이 되지 않았고, 자, 이런 부분들 원전 건설 계약에 대한 최종 서명을 지금 중단시킨 그런 움직임을 연출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각적으로 그리고 내내외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빠르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뭐 반도체, 반독점법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다 해소를 하고 온 그런 이제 이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결국에는 이 EDF 프랑스에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유럽 시장에 대한 입지가 조금 사라질까봐 지금 악을 쓰고 버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는 뭐 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또 프랑스는 자기들만의 고유 권한을 지금 또 행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프랑스 자체가 우리가 유럽에서는 굉장한 원전 관련해서는 공고한 입지를 좀 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럽 내 원전 기술력과 시장의 영향력을 오랜 기간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 국가였는데 자, 이런 프랑스가 지금 한국이 체코에 들어와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원래 해먹어야 되는 그런 산업인데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나라 동방의 국가가 와서 원전 계약을 좀 따낸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원전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제 입지의 그런 위협을 좀 느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 계약을 이제 완전히 무산시키기보다는 계속 최대한 지연을 시키고 기회 비용들을 발생을 시켜서 계속 지치게 만드는 그런 싸움을 걸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이슈들로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지만은 종목들이 처음에 굉장히 많이 빠지고 시작을 했어요. 많이 빠지고 시작을 했지만은 어느 정도 다시금 반등이 나오면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거의 아까 제가 장중에 보니까 한 1%대까지도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이제 단기적인 악재를 조금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편성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조금 생각이 되실 수는 있지만은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위기를 조금 기회로 삼는 우리가 역지사지의 입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굉장한 저렴한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종목을 담을 수 있고 그만큼 가성비가 좋죠. 여러분들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손절 라인들이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기 때문에 손절은 우리가 버텨야 되는 구간은 짧고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 원전 관련해서 제가 오늘 굉장히 조금 더 중요한 그런 종목을 좀 챙겨왔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박스통신망에서 여러분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원전 쪽은 좀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 체코 원전 계약이 체결되는가 싶더니 또 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급 제동이 걸리긴 했죠. 오늘 원전주들이 좀 장중에 낙폭을 확대하더니 장이 끝나가면서는 낙폭을 점점 메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사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이 본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 또 증권가에서도 최종 무산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낮다라고 보면서 오늘 원전주들 그래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게 시간의 문제겠죠. 이 악재가 언제까지 작용할진 모르지만 이렇게 빠졌을 때 또 우리가 노려봐야 하는 게 또 주식 투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원전 쪽에서 강한 회복 보여주면 기대 수익률도 그만큼 높겠죠. 이런 수익률 받아가시려면 저희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전주는요, K클래스 계속해서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 이런 섹터 공략해보셔야겠습니다. 맥스마스터님이 도와주실 테니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부의 지도를 모두 살펴봤는데 사실 오늘 가져와 주신 세 가지 키워드가 모두 좋아요. 다 좋은데 또 이 중에서도 우리가 바로 노려봄직한 섹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마스터 종목으로 하나를 또 챙겨와 주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의 마스터 키워드, 마스터 종목 어디서 나오나요? 제가 아까 넌지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K 클래스에서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단기적인 악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회로 좀 삼아보자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마스터 종목에 대한 힌트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 종목 제가 오늘 챙겨온 마스터 픽은 일단 이 기업 자체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이 국내 신고리 오리코기의 전기 시공 업체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산업에서 입지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지금 미국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벨트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과 함께 미국 내에 원전을 공급을 하는 공급 사업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만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요. 자, 우리가 원전 말고도요. 지금 원전 말고도 지금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대선 주자들도 굉장히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정책주로도 엮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다시금 떠오르는 아리100이죠. 아리100인데 이런 부분들이 탄소 중립 시대와 맞물려서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들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자, 이 기업은 태양광도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자, 해상풍력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육상풍력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연료전지까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재료만 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종목 제가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조금 이따가 차트까지 살펴보면서 이 종목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트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요. 이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 K클래스라는 키워드 아래에 마스터 종목 챙겨와 주셨고요. 여러분 이 종목은 잠시 후에 저희 카운트다운 하면서 생방송 내에 바로 종목명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확인해 보실 수 없으니까요. 지금 시간 들을 때 어서 입장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차트는 얼마나 매력적인지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까지 바로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닥에서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을 다 거기서 슈팅이 나오는 그런 끼들을 이제 발산을 했었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이런 자리들에서는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챙길 수 있었지만은, 제가 지난주에 어떤 식으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슈팅이 나온 자리 근처까지 다시 한번 주목을 하면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서 최근에 이제 상한가 가까운 이런 움직임을 좀 보였기도 했고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거래량이 마른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평선까지도 굉장히 이쁜 그림으로 모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대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긴 관점에서 우리가 주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봉으로 차트가 이게 답니다. 쉽게 말해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니에요. 상장한 지 오래된 기업은 아니지만은 상장을 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반등 나오고 또다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났는데 일정 구간에서 우리가 돌파를 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인데, 자, 여기서 주가가 빠지는 듯 하면서 그래도 일정 바닥 구간 지금 쌍바닥 만들어 주면서 다시금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주봉상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위에 매물들을 좀 잡아먹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일봉상으로도 지금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아준 종목들, 그리고 자, 지금 단기적인 조정을 받았고 오늘 다시금 윗꼬리 달리는 그런 움직임들을 확인을 할 수 있던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우리가 이 정책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이슈가 붙어줄 그리고 이 종목의 주가의 상승을 일으킬 만한 그런 재료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지금 바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통신망 입장하시면은 제가 이 종목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또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이 종목 저희 생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신 분들께만 드리고요. 잠시 후에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건데 여러분 들어오실 수 있게 제가 잠시 시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다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평선 예쁘게 수렴하고 있고요. 거래량 급증 이후에 지금 눌림목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봉 보시면요, 또 긴 조정 끝에 저점 반등 신호가 감지되면서 지금 턴어라운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스터님도 이 대시세를 분출할 예정이다. 그런 흐름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들어오실 기회겠죠. 이렇게 저점일 때, 눌려 있을 때 들어와서 매수하셔야 수익률도 확실하게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카운트다운 시작됐고요. 조금 있으면 종목명 단독 공개될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는 확인해 보실 수 없으니까요. 지금 어서 입장하시고요. 들어와 보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종목명 단독 공개됐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 잘 체크해 두시고요. 수익 탄탄하게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스터 종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이제는 또 마스터님의 킥포인트 투자 강의 들어봐야겠죠. 오늘 이 저점 매수의 방법, 이 바닥 지표를 활용한 단기 수익 매매를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복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종목 하나, 좋은 종목 하나 공략해볼 수 있으니까요. 또 생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통신망 들어오셔서 종목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제 또 준비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조금 복습을 하자라는 의미로 조금 더 갖고 왔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또 배워야 될 부분도 제가 뒤에 좀 짧게 가지고 왔으니까 요 교육도 여러분들 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또 단기적으로 WCP 같은 종목들 제가 발굴해서 좀 가지고 왔으니까 단기적인 수익도 같이 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주식 기본적인 본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점에서 사서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저렴한 종목들을 매수를 해서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면 팔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차익에 대한 수익을 순수히 보장을 받는 그런 이제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죠. 내가 저점인 것 같아서 종목을 매수를 하니까 지하실이 있고 바닥이 깨지기도 하고 맞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지표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 분석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할 때 차트 분석에서 우리가 단기 저점을 확인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그런 바닥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차트 이런 흐름들 캔들의 흐름들에서 우리가 바닥을 파악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단기적인 상승 확률이 그만큼 매우 높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명심을 하셔야 되고, 즉 우리가 가성비가 좋다, 손익비, 우리가 손절 구간은 짧고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가 바닥 지표를 활용한 저점 단기 스윙의 이제 그런 부분 매매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텐데, 자,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에 도달 후 우리가 주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주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복습 차원에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바닥 지표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밀렸다라는 상황이겠죠. 그만큼 주가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그렇게 밀린 가격대에서 반등을 좀 시도하는 그런 이제 자리들을 우리가 굉장히 잘 공략을 해보자라는 부분들이고, 자, 이런 부분들에 도달을 했을 때 바닥 지표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우리가 조건에서 첫 번째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아니면은 도달을 하고 난 뒤에 횡보세가 길게 나타난다, 한두 달 정도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또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바닥 지표에 주가가 도달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죠, 여러분들. 자, 차트 밑에 제가 까만 선을 하나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은 알서포트라는 종목이 이 자리에 지금 도달을 했었죠. 도달을 했었는데, 자, 이렇게 도달을 하고 그 다음날 주가를 우리가 보자고요. 자, 이렇게 도달을 했을 때 그 다음날 자, 시가 형성을 이 바닥 지표 아래에서 형성을 하고 난 뒤에 이 지표를 돌파한 뒤에 종가를 형성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시초가로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부분들에서는 짧게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연출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가격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많이 안 올랐다라고 좀 보실 수 있지만은 요 구간이 여러분들 10% 구간이에요. 10%씩 매일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이 필요 없겠지만은, 자, 우리가 10%, 단 1%라도 수익이 귀한 그런 분들에게는 자, 단기적으로 우리 굉장히 쉽게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지표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10% 튀었지만 여러분들 주가 자체는 큰 흐름에서는 박스권 구간이란 말이죠. 등락 자체가 없고 거래량도 전반적으로 좀 말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부분들에서 거래량 돈 받으니까 어떻게 해줘요, 여러분들? 자, 우리 매수한 타점으로부터 굉장히 큰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 자, 요 부분들을 이제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닥 지표를 돌파한 후에 횡보 기간이 1, 2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라고 봤을 때, 자, 요런 부분도 보시면은 과거에 아나페스라는 종목인데, 자, 갭 하락을 시키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횡보세가 나왔죠. 거래량도 물론 없습니다. 바닥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횡보세가 계속 나오면서 1, 2개월 동안 주가의 변동이 없어요. 박스권 구간에서 등락이 5%, 10% 내외에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연출을 할 때, 이런 흐름들을 연출할 때 이런 자리들을 저희는 이제 힘을 모으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힘을 모아 놓으니까 어떻게 해줘요, 여러분들? 자, 요 구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들이 1, 2개월 이렇게 힘을 모으니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여러분들 저점에서 고점 기준으로 약 70% 이상 수익을 기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단기 수익 매매라고 말씀드렸죠. 저점 단기 수익 매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저점을 잡았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에 우리가 그렇게 휘둘릴 필요도 없고 손절을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연출이 된다. 자, 우리 바로 지난주에 이 종목으로 수익을 봤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제가 여러분들 요거 돌파를 하고 난 뒤에 횡보 기간 지금 한두 달 정도 지금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슈팅 나오고 지금 60에서 지지 받아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난주 방송 보시면 제가 이렇게 똑같은 차트 모양을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맞죠?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모든 종목을 우리가 바닥에서 잡으면 좋겠지만은 이미 또 시세가 좀 출발한 종목들 있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 이 종목이 너무 좋으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추세 지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추세는 일단 어떠한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힘을 우리가 추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세를 주식 시장에서 접목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장 아니면은 주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올라가면은 당연히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추세도 우리가 무시 못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런 부분들까지 오늘 좀 접목을 시켜서 제가 종목 하나를 조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히든 종목 단기 바닥도 확인이 되었고요.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발생된 것도 지금 확인이 되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표 이하에서 종가, 지표 위에서 마감이 되었을 때는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다. 자,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고 주가 자체는 물론 추가적으로 하락이 조금 발생이 되긴 했지만은 주가 자체는 여러분들 크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권 구간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최근에 상한가 가까운 움직임 보였죠. 보이면서 자, 주가가 크게 한번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을 벗어났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이 박스권 구간을 벗어났다라는 뜻인데,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지금 저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좀 보자라고 한다면은, 자, 저점을 한번 이어주고요. 고점을 이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상승 추세. 그러니까 캔들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도 높여가는 그런 이제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자리 추세 하단 구간입니다. 하단 구간이기 때문에 자, 요 부분 추세 이탈하면은 짧게 손절을 보면 되는 종목이고요. 자, 여기서 추세를 이어 나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종목 단기 바닥, 아까 바닥 지표와 더불어서 추세까지 지금 확인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제가 통신망 내에서 오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 저점 바닥 지표를 이용해서 이 WCT 종목 제대로 공략해 주셨잖아요. 13% 가까이 슈팅 강하게 나오는 모습 보여주는데 오늘도 이 믿고 가는 기법을 이용해서 히든 종목 하나 챙겨와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저점 단기 스윙 매매 기법이 굉장히 좋은 게요. 여러분이 저점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뭐 주가가 떨어질 거를 크게 불안해할 필요 없이 이 저점에서 상승을 기다리면서 수익률을 그대로 챙겨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공략해 보시면 여러분들 WCT 같은 종목들 그런 수익률 챙겨가시는 겁니다. 그런 수익률 맛보시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 방송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매매 기법 강의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는 좀 짧게 풀어드리고 저희 팍스통신망 들어오신 분들께만 또 심화 버전으로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 주시니까요. 아, 내가 이런 기법들 좀 제대로 챙겨가고 싶다. 나도 좀 나만의 투자 안목을 길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 확실히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닥지표 조건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런 조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차트를 보고 파악하는 능력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런 능력을 기르는 데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마스터님이 또 확실하게 도와주실 거고요. 또 바닥지표를 활용한 이런 다양한 차트도 한번 살펴봤잖아요. 오늘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도 좋지만 뭔가 이슈적으로도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일까요? 제가 아까 부의 지도에서 두 번째 키워드 기억나시나요? 네, 반도체 쪽. 바닥에서 죽는다라고 했죠. 네. 자, 이 종목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상승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유망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분석으로도 충분히 좋은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추세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역시나 부의 지도에서 골라온 중요한 키워드와 관련이 있는 종목이었네요. 반도체 섹터에서 줍줍하실 수 있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요. 여러분 히든 종목까지 확실히 챙겨가시려면 이제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어서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맥스마스터님과 또 함께 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여러분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2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맥스마스터님 계속해서 함께 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